플랫폼 비즈니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난 9월 7일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제공해온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3월 발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 중개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 기간은 9월 24일까지입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은 24일까지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9일 하루 동안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12조 6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는 기존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적용되는 규제의 수준이 낮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보험이나 펀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보험 대리점 또는 금융투자 중개업자로서 자격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두 기업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융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상품 관련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의 주가 하락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에게는 불평등하게 적용되어 온 규제 해소가 본격화됨으로써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일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회성 사건으로 끝날 것인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 비용을 낮추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에 진입을 쉽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네트워크와 공급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21세기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는 크게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보다 쉽고 편리합니다. 공급자는 자신의 고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고 시장 진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지배력이 커지면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공급자는 플랫폼 기업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거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시장 지배력이 생깁니다.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의 적자를 감수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IT 투자도 합니다. 플랫폼 기업도 영원히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상태가 되면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기업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시작됩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압력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식 주문 앱인 배달의 민족은 2020년 초에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라이더 모집을 위한 프로모션의 종류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들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의 민족이 라이더를 모집하기 위해서 배달 수수료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겨울철 라이더를 구하기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인상했던 배달 수수료를 내린 것이라고 미리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버는 2019년 드라이버 96,000명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우버는 드라이버를 파트너로 부르고 있으며 운송 수입의 25%를 수수료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세금과 보험료를 드라이버 몫에서 차감하고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버의 드라이버들은 정규 근로자라면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료 등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2020년 우버와 운전자 계약은 고용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우버 드라이버는 근로자라고 판정했습니다. 배달앱 업주는 배달 수수료 외에 배달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배달비를 내지 않으면 고객이 검색할 때 노출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배달비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음식값으로 받는 돈에서 배달비로 지출하는 돈이 40%를 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검색 순위에서 배달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업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 배달앱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 체계로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2020년 6월에 새로운 앱 결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게임 앱에서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의무화하고 수수료도 30%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2020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5조 47억 원으로 전체 앱 마켓 시장의 66.5%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30일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업계, 대리운전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보다 카카오티 블루 멤버십 택시에게 배차코를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멤버십 가입 여부에 따라 승객 호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택시보다 더 강화된 영업 기능을 제공하는 부가 옵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조는 카카오가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운영 정책, 셀러의 지적 재산권 침해, 대금 정산 기간 지연, 셀러론의 이자율 등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는 상품평 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대금 정산 기간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직매입 방식의 대금 지급 기간 60일보다 짧은 정산 주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상품평에 대한 것으로 셀러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LG생활건강, 위메프, 배달의 민족 등은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1심은 넷플릭스가 패소했습니다. 2020년 3분기 동영상 트래픽 규모는 7,377.4TB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여 약 3.5배 증가하였습니다. 통신부와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설비를 대규모로 증설해야 했습니다. 통신부와 증가는 주로 해외의 컨텐츠 사업자에 의한 것으로 넷플릭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5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망 무임 승차를 막겠다는 것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넷플릭스 법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토스에서 P2P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토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토스에서 손실이 제로라는 광고를 했고 판매 중개를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스는 P2P 상품 제휴 초기에는 손실 0건이 사실이었고 2019년 말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으며 실제 투자는 P2P 제휴사 사이트에서 이루어져서 판매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광고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스는 2021년에 P2P 상품 제휴를 종료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에는 플랫폼 기업, 판매자, 소비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들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요? 플랫폼 기업은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성공한다면 기업 가치는 급등합니다. 판매자들은 수익을 배분해줘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긱워커라고 불리는 플랫폼 종사자는 일의 자유는 얻지만 직업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장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기존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는 규제를 적용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세금 등 규제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은 뛰어난 IT를 활용하여 기존 기업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 시민사회, 노조 등과도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기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비즈니스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진화해야만 할 것입니다.